숄더 리헵이랑 이제 아나토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숄더의 특징에 대해서, 숄더가 왜 어떻게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됐고 이런 상태로 됐냐, 이거를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지의 기능에서, 상지는 이제 그 사족 보행을 하는 그런 포유류 이하 모든 동물에서는 손을 쓸 수 없죠. 그러니까 팔이라는 거는 오로지 이제 체중 보완이나 보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발달을 할수록 동물이 두 발로 쓰려고 하죠.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두 발로 쓰고 손을 좀 사용할 수 있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 네 발로 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발로 가는 경우는 없고, 이제 우리가 이족 보행, 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손은 무슨 기능을 하냐 하면은 내가 손을 도구를 만들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손을 이제 자유롭게 쓰려면은 그 베이스가 되는 숄더는 어떨까요? 내 손이 많이 어디를 갈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손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내 어깨가 요거밖에 못 움직인다 그러면은 내가 손을 쓰게 된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어깨는 이제 상지 움직임의 모든 기초가 되고 움직임이 무조건 큰 쪽으로 발달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나중에 후에 나오는 거를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이라는 걸 이제 살펴보면은 그래 뼈랑 맞닿는 구조죠, 그죠? 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켈레톤 딱딱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마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관절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런데 관절은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기 위해서 아까 잘 대답해 주신 대로 움직임 때문에 있는 건데, 물론 그냥 움직이지 않는 관절을 우리가 뼈랑 닿는 부분도 관절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죠. 그 시피시스 푸비스나 아니면은 일리오세이크랄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러면 움직임이 뼈랑 맞닿고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는 모두 다 관절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까불다가 놀다가 확 자빠져가지고 부러졌어요. 휴메러스 샤프트 프랙처. 그럼 뼈랑 맞닿죠? 버스럭 움직여요. 그럼 관절이 아니에요. 만약에 뼈랑 맞닿는 것만이 관절이라면은, 만약에 엘보 같은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엘보는 프랙션 익스텐션을 하는 관절이죠, 그죠? 근데 이게 관절이 그냥 뼈랑 맞닿고 있고, 이제 엘보 프랙션을 하는데 엘보 플렉서가 가서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근육이 확 수축을 하면은 이렇게 굽혀지지가 않겠죠. 응? 얘가 그냥 뼈랑만 맞닿아 있다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절이라는 거는 뼈랑 맞닿고 움직임을 이루는 게 맞지만 안정성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안정성. 그러니까 안정성을 갖는 기전이 이제 여러 가지가 뒤에 나올 텐데, 자기가 컨트롤된 모션을 이루려면은 안정성, 자기의 정렬 상태, 얼라이먼트를 꼭 가져야 된다고요. 얼라이먼트가 깨진 상태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탈구라고 그러죠. 디스로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보다 좀 덜한 걸 우리가 서브룩세이션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게 피지올로직하게 일어나는 관절이 있죠. 그렇죠? TM 조인트, 턱관절이 이게 턱 빠진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게 피지올로직하게 서브룩세이션이 됐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더 극단적으로, 생리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동물이 있죠. 뱀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디스로케이션이긴 하지만 피지올로직,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사람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턱관절은 아탈부가 돼요. 그 밖에 모든 조인트들은 자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렬 상태가 깨지면 그건 무조건 다 패솔로지, 병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TM 조인트가 그렇고, 관절은 이제 두 개, 모빌리티라는 게 자기의 존재의 이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안정성이라는 거가 없으면은 자기가 컨트롤된 모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테빌리티를 가지려고 반드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되게 이율배반적이고 이렇게 천칭이나 아니면 시소의 양 극단에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법칙 얘기할 때 뭐예요?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숄더, 여기 까메 이게 까메에서 안 보이는데 숄더는 아까 어떤 발달과 특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근데 두 개는 공평한 거니까 스테빌리티를 포기하고 모빌리티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단일 관절로서 모션이 크게 일어나는 관절이 어디예요? 글레노휴메랄 조인트가 우리 몸의 어떤 관절보다도 움직임의 범위가 커요. 그러면 반대로 이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패솔로직 디스로케이션이 잘 일어나는 관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 몸에서 불안정한 관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움직임, 우리의 모션, 액티브 모션은 어디서 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근육이죠, 근육에서. 하지만 안정성을 이루는 구조들은 다양해요. 우리가 뭐였어요? 인대가 제일 중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이제 숄더가 이루는 숄더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줄줄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뼈라는 게 상당히 뼈 모양, 그러니까 뼈라기보다는 뼈 모양, 관절의 모양 자체가 이니셜하게 관절의 스테빌리티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숄더, 이렇게 이제 인대라는 거는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인대가 제일 안정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구조긴 하지만 얘는 발달한 조인트들이 있어요. 무릎 유명하죠, 그죠? 십자인대, 이런 인대들이 아주 유명해요. 발목 유명하죠, 그죠? 발목, 팔꿈치. 인대는 여러분들 이렇게 고무줄같이 띠용띠용 늘어나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 신발 신은 것처럼 가죽처럼 굉장히 뻣뻣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뼈랑 뼈를 연결해 주고 있지만 있는 부위가 있어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대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힌지 조인트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양 사이드의 움직임이에요. 그죠? 숄더는 대표적인 아까 관절의 모양을 따르면 무슨 조인트예요? 모래 소켓 조인트. 모래 소켓 조인트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래 소켓 조인트는 움직임의 자유도가 3인 관절이죠. 그죠? 플렉션, 익스텐션, 에이덕션, 어덕션, 로테이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큰, 가동 범위가 큰 관절이에요. 그럼 아까 인대를 설명할 때처럼 어떻게 했어요? 인대가 이론적으로는 모래 소켓 조인트에서는 잘 발달했어요, 안 했어요? 잘 발달할 수가 없었겠죠. 내 액셔너리 파우치에 딱딱한 인대가 있어. 그럼 내가 팔 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에이덕션이 가능하지 않죠, 그죠? 그럼 앞쪽에 단단한 인대가 있어. 그럼 내가 뒤로 숄더를 익스텐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모래 소켓 조인트에서는 인대가 잘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이 뼈 모양을 설명하면서 약간 삼천포로 빠지게 됐는데 힙 조인트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잘 안 빠져요. 숄더랑 똑같은 대관절이면서 모래 소켓 조인트인데 힙 조인트가 잘 안 빠지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컨포미티, 뼈 모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 오스테올로지를 어느 정도 다 아신다고 제가 듣고 아시기 때문에 얘기드리지만 아스타블룸이랑 페모랄 헤드를 이렇게 딱 맞추면은 결합이 되는 느낌이죠. 얘는 짱 맞아. 뼈끼리 맞춰가지고 잘 안 빠질 것 같아. 근데 숄더는 어때요? 글레노이드랑 휴메랄 헤드를 딱 맞추면 얘 짱이야?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빠질 것 같아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뼈가 한 암나사가 순나사를 잘 싸고 있는 정도가 스테빌리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답이 다 나와 있지만 볼펜, 볼의 소켓 조인트죠, 그죠? 촉 안에서 볼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인대 없잖아. 다른 어떤 소프트 티슈가 잡고 있는 게 없어도 디스로케이션이 안 되고 왜 그래요? 컨퍼미티가 좋기 때문에.
볼을 소켓이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디스로케이션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 숄더는 어때요? 우리가 이러고 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볼만 있지 않아요. 볼만. 컨퍼미티를 무한정 높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볼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볼. 뼈에 헤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샤프트가 있죠. 그죠? 샤프트가 있으면 어때요? 이게 하나 이 볼을 잘 싸면 쌀수록 어때요? 가다가 걸려. 이게 바로 피지올로직 임핀지먼트예요. 더 이상은 못 가요. 그죠? 디스로케이션이 되기 전에는. 하지만 우리가 숄더처럼 글래노이드, 컨퍼미티를 확 낮춰버리면 어때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180도. 그래서 숄더는 컨퍼미티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매력적이었지만 인대나 이런 다른 애들 역할 없이 뼈로만 안정성을 딱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죠? 근데 샤프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깨는, 숄더는, 글래노이드 휴메럴 조인트는 컨퍼미티를 확 낮춰버렸어요. 거의 없어요. 인대 위치는 아까 측부인대, 힌지 조인트에서 주로 양 사이드에 존재하게 돼요. 너무 이렇게 앞으로 보기 없게요. 그런 질문에 다 대답을 했으면 약간 반칙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는 이론적으로는 인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대라고 불리는 조직들이 있죠. 주로 캡슐의 일부가 두꺼워진 부분을 인대라고 얘기해요. 실제 니에서 콜라테랄 리가먼트, 메디알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먼트나 십자인대 같은 인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캡슐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숄더에서 조인트 캡슐은 안정성을 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조직. 근데 내가 안의 사이드, 내가 이렇게 레슨하고 있을 때 내 숄더 조인트 캡슐은 타이트해요, 널널해요? 널널해요, 그죠? 근데 타이트하면 아까 내가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엑스라리 파우치에 볼륨이 없고 타이트하면 내가 팔을 필 수가 없겠죠. 캡슐이 벌써 작으니까. 근데 조인트 캡슐은 이럴 때는 널널하다가 언제 타이트해지냐면은 이렇게 오승환이 이렇게 와일드업을 해요. 응? 그럼 휴메러스가 이렇게 쫙 하면서 이렇게 캡슐이 꼬이게 되죠. 꼬이다가 어떨 때 딱 잡아줘? 딱 탈구되기 직전에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얘는 엔드 레인지 모션, 맨 마지막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숄더 디스로케이션이 일어나면 다 어떻게 돼요? 캡슐이 찢어진 모양으로 나중에 패솔로지가 보여요. 그게 바로 망하트 리전이라고 하는 캡슐이 레이브룸에 붙는 부분이 뼈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파이널하게는 그렇게 패솔로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막은 그럼 엔드레인지의 모션에 작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절막이 타이트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듣는 오십견, 그 마을 버스에서도 보고 오십견 치료 많이 보고 하는 오십견. 캡슐이 타이트해졌어요. 캡슐이 타이트해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ROM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파요. 그러니까 오십견의 진단 기준이 그게 끝이에요. 페인풀 리미테이션 오브 ROM이 레인지 오브 모션이 오십견의 진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십견은 다양한 진단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불려요.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책에는 어떻게 이 치료사분들 책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동결견 뭐 이렇게 불리고 뭐 어디에 캡슐라이티스, 스티프 숄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도 다양하게 섞어 쓰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진단명이 되려면은 그 병의 패소피지올로지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캡슐라이티스 그러면 의사가 딱 들으면은 얘는 다 알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직 오십견, 캡슐이 타이트해지고 이런 과정이 염증, 아이티스가 붙으면 염증이에요, 염증. 아이티스가 붙으면 염증인데 염증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정확한 패소피지올로지를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 진단명이 잘 쓰이지는 않아요. 어떤 움직임이 감소되냐면은 관절이 내가 타이트하니까 내가 스스로 움직이려고 그럴 때도 못 움직일 거고 남이 움직여줘도 못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능동적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액티브 모션,
패시브 모션이 있는데 둘 다 공이 감소해요. 그러면 어떤 환자가 이렇게 왔는데 김 선생이 팔을 들으라고 하면 팔을 못 들어요. 근데 검사자가 이렇게 들어주면 쭉 팔을 들어. 어떨 때 들을까요?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 내 모터가 나갔으니까, 내 엔진이 나갔으니까 나는 못 들죠. 하지만 남이 차를 밀어주면 앞으로 나갈 수 있듯이 패시브 모션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육병이라는 게 그렇게 흔한 병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기로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뭐가 많아요? 염증이라기보다는 염증이라도 아프긴 하지만 들 수는 있죠, 그죠? 텐던 테어, 아예 찢어졌을 때, 그러니까 더 흔하고, 근육은 혼자 움직이지 않죠, 그죠? 신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신경마비, 디스크, 아니면 심하게 신경이 어디서 인트라모터 어디서 눌렸을 때, 마비 상황일 때 능동적 움직임만 감소되고 패시브 모션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슈견은 요슈가타라는 일본말이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painful limitation of motion 하면 그냥 진단이 예전에는 그냥 쓰레기통 진단이었죠. 그런 상황이면 다 얘한테 갖다 붙였는데 요즘은 하여간 MRI나 아니면 초음파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걸러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쓰면 안 되고. 근데 어깨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은 로테이터 커프를 고르면은 절대 안 돼요. 어깨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무조건 델토이드. 내가 손을 만세를 할 수 있고 내가 손을 들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와요? 델토이드에서. 그러니까 델토이드가 없고 로테이터 커프만 있다 그러면 내 팔은 그냥 마비된다. 못 들어. 그러니까 델토이드를 골라야 돼. 근데 델토이드는 그러니까 파워풀 에이덕터고 어깨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태생적인 취약점의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무슨 거 차렷하고 있다가 내 오른쪽 뇌에서 야 왼쪽 델토이드 수축해라 그래서 신호를 빡 보내요. 그러면은 우리 한 선생 어깨가 짠 이렇게 돼요. 내 델토이드 차렷 자세에서 내 델토이드만 빡 수축을 하면은 아메 사이드에서 델토이드만 수축을 하면 팔이 이렇게 되지 팔이 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델토이드 벡터가 델토이드 오리진이 디스탈 클라비클 아크로미온 그다음에 디스탈 스캐플라 스파인에 붙어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라이모이드는 이렇게 편편하고 이렇게 컨퍼미티가 없어요. 응? 그러면 내가 델토이드만 빡 수축하면 어깨가 이렇게 되지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델토이드는 어떤 근육이 관절에 대해서 토크로 작용해서 움직임을 이루려면은 적절한 레버암, 그 지렛대 길이가 있어야 되고 받침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받침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죠. 응? 그래서 델토이드는 뭐가 꼭 숄더가 에비덕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에비덕션 이니시에이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에비덕션을 하는 근육이 딱 우리 어깨에는 두 개가 있어요. 수프라스피나투스랑 델토이드 두 개가 있는데 수프라스피나투스가 개개의 근육으로 얘기를 할 때는 에비덕션 이니시에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깨를 엘리베이션을 하려면은 수프라스피나투스가 따따따따따 파이어링을 해서 한 이만큼씩 들어주면은 한 90도, 그러니까 60도에서 90도 레벨을 들어주면은 그때부터는 델토이드가 이제 이게 수축하더라도 이게 쉬어도 작용을 안 하고 이렇게 토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깨를 쫙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테이터 커프의 기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깨를 팔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선생님 어떻게 해요? 내가 팔을 이만큼 딱 들어줘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와 완벽해. 슈도 파랄리시스, 이게 파라독시칼 에비덕션 아니면 슈도 파랄리시스라고 얘기해요. 내가 실제 어깨가 마비, 신경 마비가 아니더라도 로테이터 커프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못 들다가 어느 정도 들어주면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게 조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좀 다른 상황에서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팔을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델토이드의 이센트릭 컨트랙션 때문에 천천히 팔을 잘 내리다가 갑자기 이제 델토이드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작용을 못한다 그럼 팔이
이게 드라밤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델토이드가 더 이상 토크로 작용을 할 수 없는 지점에 딱 도달해서는 팔이 이렇게 쭉 떨어져요. 환자가 실제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다 그러면은 모든 상황이 로테이터 커프 테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 되게 60대 이상이 되면은 무릎에 관절염이 오는 것처럼 로테이터 커프 테어가 거의 아주 많은 수에서 보여요. 대부분의 환자는 수프라스피나투스가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팔을 잘 듭니다. 잘 들고 잘 써요. 좀 아플 뿐이에요. 왜 그래요? 아까 그 이론상으로는 그래야 돼요. 이게 뭐예요? 골프볼 안더 티. 그래서 여러분들 골프를 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티샷, 박인비가 처음에 이렇게 딱 땅에다 꽂고 이제 빵 치는 거예요. 응? 빵 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람도 살살살살 들어요. 그리고 쿵쿵쿵쿵 거리면은 약간 쉬어. 전단력이 발생해서 얘가 디스로케이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실제 그런 일은 없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볼이 이 티 위에 잘 올려져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은 뭐예요? 이게 숄더 모형에 많이 비유해요. 비슷하잖아요. 글라이노이드는 굉장히 작고 휴메럴 헤드는 굉장히 크고 사이즈 미스매치가 있고 좀 불안정하고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볼은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티는 골프 티는 샬로하긴 하지만 오목해요. 볼은 어떻게 해요? 컨벡스. 이게 볼록하다. 그래서 우리가 볼록한 물체를 오목한 물체에 꽉 밀어넣으면 어때? 이게 옆으로 빠지기가 힘들죠, 그죠? 이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단력, 이 쉬어 포스에 견디는 힘이 더 커질 거예요, 그죠? 우리 어깨에서 이 중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로테이터 커프예요. 내가 글래노이드로 이 로테이터 커프가 이 볼을 잡아서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쉬어에 이기려고 델토이드의 힘이냐 아니면 중력의 힘에 이기기 위해서 내 어깨를 내가 지금 이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도 내 수프라스피나투스를 위시한 4개의 로테이터 커프는 계속 당기고 있어요. 내 어깨 볼을. 디스로케이션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앞쪽에서부터 보면은 서브스캐플라리스 이걸 옆에서 본다 그러면은 서브스캐플라리스, 수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 테레스 마이너가 있죠. 그죠? 그래서 수프라스피나투스가 끊어지더라도 앞 뒤에서 당기는 힘이 밸런스가 잘 맞으면은 우리가 밸런스드 테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테이터 커프 테어 중에 이 넷 벡터가 이 중간을 통과하면은 얘 볼은 이 티 위에 안정할 수가 있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안정할 수가 있어요. 델토이드의 벡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깨를 들려고 하면은 델토이드만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간다. 위로 빼려고 그러죠. 그죠? 하지만 내가 이 로테이터 커프에 이 당기는 힘이 잘 밸런스가 맞아서 이 오목한 쪽으로 볼록한 물체를 잘 넣어주는 그 힘이 세다면은 이 넷 벡터 중에 이 호리존탈 벡터가 없어져요. 받침점을 이렇게 세우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비덕션 하는 힘이 약하더라도 내가 어깨를 들어도 들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수프라스피나투스 테어 환자들은 어깨를 잘 들어요. 아플 뿐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앞뒤에서 잘 당겨주고 밸런스가 맞으니까 어깨가. 하지만 그게 오래돼서 앞쪽으로 더 치려주거나 뒤쪽으로 더 치려주면 어때요? 이 어깨는 그때부터는 이 힘의 아크가 바깥을 벗어나게 되죠. 그죠? 그럼 어깨가 그때부터는 불안정해져요. 어깨가 얼른 빠져요. 그러면은 어깨가 위로 가요. 위로 가면 어깨의 천장이 뭐예요? 위로 가다가 아크로미온이랑 닿아요. 그러면 이제 앱도멀 아티클레이션이 아크로미온이랑 이루어지면서 어깨가 망가지기 시작하죠. 파괴되죠. 그죠? 그게 바로 로테이터 커프 아스트로패티라고 해서 회전근개 파열 관절 병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절이 망가지는 상황이 됩니다. 어깨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재미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물리치료자분들이나 아니면 트레이너분들이 제일 많이 뭐를 할 수 있는 조인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는 인대를 트레이닝한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잘 없어요. 인대는 그건 개로 끝이야. 찢어지면 뭔가 구강 수술을 해줄 수 있지만 인대를 PT나 아니면 뭘로 더 튼튼하게 한다 잘 별로 가능한 얘기가. 그래서 숄더는 왜? 대부분의 스테빌리티를 이렇게 근육이 하기 때문에 트레이너분들이나 아니면 PT가 주면 약간 게다가 얘는 아주 오묘하게 공중에 떠 있어.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어떤 관절도 관절면, 하이아린 카트리지라고 해서 우리가 연골로 덮여 있거든요. 모든 아티클레이션은 거의. 근데 어깨만 숄더 블레이드, 즉 견갑골이 몸통에서 떠 있어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구조죠. 얘는 실제로 흉곽이랑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근육으로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오묘하게 3디멘전하게 움직임이 잘 모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육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트레이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매력적인 거죠. 흉곽을 아주 초스피드로 훑어내요. 다 아니까 솔직히 내가 배워야 될 수 있는데 숄더 거드는 이제 스캐플라, 클라비클, 휴메러스 이 세 개로 이루어진 관절이 끝이에요. 세 뼈로. 그래서 서피스 아나토미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스캐플라의 어떤 그 본이 랜드마크로 이제 그 스파인 레벨을 정해요. 그때 이제 스캐플라의 어퍼폴이 대개 T-스파인의 T2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스캐플라 스파인의 메디알 보도가 한 T4 정도 된다고 그러고 인피리어 폴이 이제 T7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위치를 정하는 데만도 중요하긴 하지만 주로는 이제 숄더는 레인지 오브 모션을 잴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움직임의 자유도가 3이기 때문에 플렉션, 익스텐션, 에비덕션, 어덕션, 로테이션을 다 재게 되는데 나머지는 다 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잴 수 있는데 이게 인터널 로테이션이 문제인 거야.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이쪽으로 가면 잴 수가 있는데 인터널 로테이션 하려면 이게 배가 막혀 있잖아요. 그럼 뚝뚝 가야 되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널 로테이션을 되게 어떤 편법으로 재냐면은 인터널 로테이션 앱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등에서 이 엄지손가락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로 레인지 오브 모션을 정해요. 그때 이제 스파인 레벨 가지고 우리가 되게 이렇게 그냥 정하는데 인피리어 폴은 T7 이 사람 T7 정도 간다. 아니면 더 되면 저는 이거 그렇게 유연하지는 않지만 보셔서 알겠지만 잘 유연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스캐플라는 이제 3 borders, 3 angles, 3 fossa 있는데 이제 fossa는 이제 아까도 잘 얘기했지만 로테이터 커프들이 오리진해요. 그래서 스캐플라 스파인을 중심으로 수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가 뒤쪽에서 나눠져 있고 앞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로테이터 커프인 서브스캐플라를 보여줍니다. 근데 얘만 봐도 이제 발생학적으로 좀 인간이랑 차이가 있어요. 같은 포유류인데도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완전 다르죠, 그죠? 글라노이드 포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고 말이나 개는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인간들은 어때요? 아래 위로 길죠, 그죠? 개나 말은 어때요? 좌우